제가 이제 고민스러운 지점은 형식적인 법 논리로는 충분히 말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이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사건도 아마 그런 이제 문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주한미군 성범죄 판결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이제 보면 김학의 사건이라고 해서 잘 아시겠지만은 무혐의였습니다. 근데 그에 대해서 끝내 기소를 못하고 그런 행태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보면 정말 황당하고 무책임하고 부끄럽기 그지없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지났는데 그 관여했던 사람들의 판단이 과연 옳았냐, 얼마나 그 사법부의 신뢰, 검찰권의 신뢰를 무너뜨렸냐 이런 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한미군 성범죄 판결은 이제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이 사건은 그런 이제 문제적이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고민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도 다수 의견이 틀렸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다만 제 논리가 그랬다는 것이지 제가 옳았다는 이런 그런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 예. 아까 주한미군 성범죄 사건 보면 예.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사례를 잘 보지 않았지만 아까 정영식 의원님이나 이제 한 두 분이 설명하신 걸 보면서 이해를 하는 게 처음에 두 명이 합동강간으로 해서 1심에 유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2심에서 그러니까 합동강간 미수로 해서 끝났고 2심에서는 단순강간 미수로 되면서 한 명은 유죄인데 이 심신미약으로 해서 또는 이제 기타 합의가 있으니까 나중에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또 한 명은 무죄 판결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중한미군이기 때문에 특히 외교적 관계를 고려해서 판결했다 이렇게 오해 살 리는 없는 거죠. 예,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심신미약 이야기했는데 심신미약 중에서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게 좀 주한미군 그 군대에서 보낸 사람들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들에서 또 반론이 제기될 수는 있는 겁니다. 예, 그 형식 논리적으로 옳았다고 하지만 도대체 저 판례를 인정할 수 있는가? 오히려 더 기술적으로 봐준 건 아니냐? 이런 그 의심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형식 논리에 대해서 좀 조심스럽다. 그걸 무조건 옳으니까라기보다는 이런 사회적 논쟁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서로가 절제가 필요하다라는 문제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 처음에 제가 아침부터 질의했던 거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노란봉투법 이게 관련 사용자 개념, 실질적인 그 의미에서의 사용자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도 확장하는 거 이것에도 위헌적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누누이 말씀드린 그 법례가 이미 확립되어 있고 예. 그런 법리를 전적으로 저도 지지합니다 하고 그러면 다만 예. 이거 위헌적 구체적으로 요소가 지금- 있냐 없냐라는 데 문제제기를 제가 여쭤본 거고요. 예. 2011년도 판결 전원합의체에서 판결 나왔던 거 이 판결에서 대해서 계속 유지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바뀌어야 된다고 보시는지. 2011년 어떤 판결을 아까 이 노동 관련 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 파업에 대해서 노동사건 파업에 행사에 대해서 대해서. 91년도 판결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 업무방해 적용된다. 다만 위법적 저하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이제 별도로 한다. 2011년 판결 원칙적으로 이것은 헌법의 기본권 행사이다. 다만 이것이 위력을 행사하고 실제 자유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업무방해죄로 한다. 2011년 판결에서 제가 여쭤봤는데 이게 소수 의견도 있고 다른 논문도 있으니까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마치 이 후보자가 대법원장 되면 이 판결 바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저는 투표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제가 표결을 할지 말지를 제가 동료들한테 설득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지지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예, 업무방해죄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